한국에서는 비염을 쉽게 고친다고? 여기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아랍 공주님이 있습니다. 비염 때문에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내비추지도 못하고 못생긴 외모에 공주 자격 박탈 위기까지 겪은 공주님인데요. 한국에 와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아민이라고 해요.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 에미리트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느낀 행복이 너무 커서 5억을 기부하기로 한 서약서까지 작성했답니다. 저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공주랍니다. 하지만 제 외모 때문에 왕족으로서의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못생긴 공주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여 제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는 거죠.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죠. 하지만 선대 왕족들은 저를 공식 석상에 내보낼 수 없다고 결정했어요. 채통 없이 코를 훌쩍이고 콧소리가 심한 못생긴 공주를 보여주기엔 전통과 채통을 중시하는 우리 왕국에선 이미지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비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다른 공주들을 볼 때면 그들은 누가 봐도 빼어난 외모의 품격이 넘치는데 저는 항상 그들과 비교당하곤 했어요. 저는 다른 나라의 공주들처럼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엄연한 왕족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 외모는 다른 공주들과는 달랐죠. 특히 제 코가 문제였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다가 넘어져 코가 삐뚤어졌거든요. 그때는 크게 아프지 않았고 피도 나지 않아서 금세 일어나 놀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콧날을 가졌었는데 점점 코 모양이 삐뚤어지면서 결국 휘어진 채로 자리 잡았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제 코를 보고 놀라는 것을 숨기지 못할 정도로 제 코는 눈에 띄게 못생기고 삐뚤어져 있었죠. 하지만 제가 왕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 코 때문에 일어나는 시도 때도 없는 훌쩍거림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코가 자주 막혀 코맹맹이 소리가 나곤 했고 다른 날에는 콧물이 줄줄 흘러 훌쩍거리는 일이 잦았죠.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 서는 것은 어려웠어요. 왕궁 의사는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모래바람 때문에 생기는 풍토병이라고 했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불치병이라는 진단이었죠. 약을 먹으면 잠시 동안은 괜찮아지지만 병은 언제나 다시 재발했어요. 손수건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며 콧물과 코막힘에 대비했지만 코맹맹이 소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왕궁에서 저를 못생긴 탓에 푸대접 받으며 매일 우는 것처럼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이런 소문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자 점점 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제 신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더욱 큰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결국 왕궁과 모두의 평화를 위해 제 공주 신분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도 제 재산은 그대로 남겨주었고 저는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경영 수업을 바탕으로 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의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저는 의회에서 일하면서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제가 공주라는 사실을 알아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나라를 위한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기에 저는 열심히 일하며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죠. 과거에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 같은 여성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제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는 육아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잠시 일을 쉬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놀랍도록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나라의 사정에만 몰두하느라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아이들 덕분에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장 매료된 것은 동양의 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두 아이 덕분에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K-팝 열풍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거실에 있는 TV만 키면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나 코미디를 시청하고 있고 방에는 한국 아이돌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최근에 매우 핫한 뉴진스에 푹 빠졌는데요. 맨날 자기들 방에서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따라 부르면서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작년에 뉴진스가 두바이로 공연을 와서 저희 가족이 콘서트장도 갔었는데 두바이 여행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인기가 엄청나서 겨우겨우 티켓을 예매할 수 있었어요. 뉴진스의 콘서트를 보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서 저는 다시 의회로 돌아가 업무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비아랍에미리트 연합의회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 한국과 더욱 활발한 수교를 모색하고 있었죠. 해외 출장은 대부분 남성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영국으로 출장 가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려서부터 외국어 수업을 받아온 덕분에 영어 회화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국책사업 회의가 영국에서 열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통역을 담당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소 함께 다니던 통역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장을 나갈 수 없게 되어 저에게 이 역할이 주어진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저는 급히 영국으로 가는 준비를 마쳤어요. 남편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영국으로 떠났죠. 비아랍에미리트 연합과는 달리 영국의 고층 빌딩과 도로 위에 차들이 가득 찬 모습에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코막힘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아마도 매연이 많은 도시 환경과 추운 날씨 탓이었죠.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겨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추위 속에서 통역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훌쩍거림이 시작되자 제 발음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또한 제 코가 휘어진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랄까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코가 막혀 답답함이 느껴져 결국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통역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걱정이 커져갔어요. 제 외모와 발음 때문에 사업이 실패한다면 의회에서의 직위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물건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코에 대고 있으면 코가 뚫리고 상쾌해진다고 하며 사용해보라고 권유했어요. 그 사람도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이 핫팩을 사용하면 많이 나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상대방이 직접 코에 대고 나서 상쾌한 표정을 지었을 때 급한 마음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핫팩을 코에 대자 답답하게 막혀있던 코가 뻥 뚫리고 멍했던 머리까지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그 연구에 대해 궁금증이 커졌고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알아온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 핫팩을 제게 준 여성을 찾아가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 핫팩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었고 여러 가지 약재와 좋은 재료들이 함께 들어있어 비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 여성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정아라고 소개하며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정아 씨는 자신도 비염으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 핫팩을 사용한 후부터는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제 남은 일정은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정아 씨는 일정이 괜찮다면 함께 한국을 방문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죠. 그녀가 건네준 핫팩 덕분에 회의를 잘 마칠 수 있었던 저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정아 씨는 다음날 장시간 비행 끝에 한국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내부에 이렇게 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옆에는 약국도 있어 필요한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걸어가다 보니 푸드코트도 발견했어요. 다양한 음식을 파는 곳들이 한데 모여 있더라고요. 그 스타벅스 카페를 보는 순간 저는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지상층에서만 볼 법한 이런 시설들이 지하에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죠. 병원, 약국, 음식점, 카페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있는 모습에 걸음마다 놀라움이 이어졌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리무진 안에서 저는 영국과는 또 다른 풍경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국은 어디를 가도 푸른 나무들이 가득했어요. 풀이 자라기 힘든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었죠. 이정아 씨는 저를 자신이 다니던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기존의 병원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알코올 냄새 대신 처음 경험하는 묵직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 냄새는 마치 저를 다른 세계로 이끄는 것 같았죠. 병원의 분위기도 뭔가 특별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부터 로비의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의원의 향긋한 냄새는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오랜 의학 기술을 이어받은 한의원이었습니다. 이정아 씨는 이곳에서 사람의 체질에 맞는 의술로 부작용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도 이곳에서 침과 한약 치료를 받으며 비염을 거의 다 치료받았다고 했습니다. 비염이 면역력 문제와 관련 있다고 하면서 한약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의원 선생님은 제 비염의 원인이 면역력 문제가 아니라 삐뚤어진 코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를 교정하면 비염 증상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그 후 한약을 복용하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의사는 저에게 소견서를 써주며 근처 성형외과에 가볼 것을 권했어요. 이정아 씨는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함께 병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격려와 함께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녀와 함께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성형외과 선생님은 제 코를 살펴보고 어린 시절 넘어지면서 다친 코뼈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휘어져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수술이라는 큰 결정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하여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도착한 후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수술대에 오르기로 결심했어요. 수술은 1시간 만에 무사히 끝났고 제가 수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의사는 당일 퇴원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취를 했던 큰 수술이었는데 하루 만에 퇴원한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솜을 코에 낀 채로 퇴원했는데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답답했던 건 물론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소독을 위해 병원에 들렀을 때 솜을 빼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피가 더 이상 나지 않으니 잘 아물기만 하면 걱정할 것 없다며 다음 주에 실밥을 푸는 것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이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제 상태가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냄새를 맡지 못하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 아이들은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한옥마을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자랑했죠.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비염 증상이 있었기에 이정아 씨가 소개해준 한의원에 함께 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과 남편은 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침과 체질에 맞는 한약을 처방받았어요. 한의사는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진맥을 보며 각자의 체질에 맞게 한약을 지어주었고 남의 한약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은 코에 침을 맞고 나서 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한약의 쓴맛에 처음엔 거부감을 보였지만 뒤은 달콤한 맛에 신기해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실밥을 풀기 위해 병원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사이 코막힘이 확실히 줄어들고 숨쉬기도 한결 편해졌어요. 처음에 의심했던 것이 미안할 정도로 결과가 좋았습니다. 코 수술한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성형외과에 방문했어요. 평소 외모에 콤플렉스가 많아서 다른 부분도 수술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이 병원에는 외국인들이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러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환자들의 전후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속쌍꺼풀이 이쁘게 들어간 여성분이 있어서 저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아랍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재방문 환자라서 할인까지 해주시고 저에게 예쁜 눈을 선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리뷰를 작성하려고 병원 사진을 찍는데 한쪽에 걸려있는 액자에 걸려있던 증서가 보였어요. 그것은 선생님께서 꾸준하게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해오셔서 감사의 표시로 받은 기부증서였어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비염으로부터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의사 선생님께서 기부하고 있는 재단에 약 한국 원 5억 원 정도 하는 12만 디나르를 기부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왔어요. 비록 왕족으로서의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제게 주어진 왕족의 재산이 온전히 넘어온 것에 대해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어쩌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인 이정아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라에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의원 선생님 덕분에 제 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남편과 아이들의 비염도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한약을 주문하여 지금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의 비염은 완전히 완치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고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삶이 이렇게나 크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제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하민 씨가 한국에서 비염을 고쳐 새 인생을 살게 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